모든 사람이 창업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이 사업 아이템과 자본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창업 안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기술도 뛰어나고 경험도 많다면 굳이 창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올 테니까요. 그렇다고 꼭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성공하느냐? 절대 그것도 아닙니다. 성공을 거둔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재구성했다는 점입니다. 아마존을 생각해보죠. 지금은 거의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쇼핑몰이 되었지만 시작은 온라인에서 중고 서적을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서적 판매를 처음 한 회사가 아마존일까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를 재구성한 거죠. 아마존 사장인 제프 베조스는 출판업계 경험이 풍부했을까요? 제프 베조스는 발견에는 항상 세렌디피티가 있다고 표현했었습니다. 세렌디피티란 뜻밖의 발견이란 뜻입니다. 자신의 업을 발견하고 진정성 있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뜻밖의 창업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생각해 보세요. 카톡이 처음 사업 아이디어로 제안되었을 때 직원들 중에는 반대표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쓰고 있는데 굳이 별도의 메신저를 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나 카톡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카카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카톡 이전에 카카오 회사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만든 많은 사업 모델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생각했던 카톡이 카카오를 살린 거지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90% 이상의 사람들이 찬성하는 아이디어는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요. 왜? 90% 이상이 찬성한다면 이미 단물 다 빠졌다는 얘기니까요. 이미 존재하던 사업 모델을 쉽고 단순하게 또 자신만의 스타일로 비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0세기는 발명의 시대였습니다. 없던 물건들을 차별화되게 만들고 잘 팔면 성공하던 시대였죠. 그때는 사물의 경제 논리가 먹혔었고 생산과 영업이 핵심적인 성공 요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세상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바꾸면서 비즈니스 생태계도 달라진 겁니다. 21세기 비즈니스 패러다임은 연결과 융합입니다. 정보의 경제 논리를 이해하고 생각을 전환한다면 뜻밖의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창업가는 큰 도둑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만든 것을 가져다가 재조합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자본 문제인데 정보의 경제 논리로 연결과 융합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돈은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과거 산업시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공장 짓고 원재료 구입하는 데 큰 자본이 투입되어야 했지만 이젠 노트북만 있어도 창업할 수 있는 거죠. 기회비용이 비싼 것이지 실제 창업에 들어가는 돈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 요즘은 창업 지원금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은 유리합니다. 업에 대한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런 사업이 잘 된다더라,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더라 하는 말을 믿고 쫓아서는 안 됩니다. 돈 벌려고 창업해서는 안 되고 내 업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돈 쫓아다녀서는 절대 돈 못 벌어.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해야지. 이 말에는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벌려지는 겁니다.
내가 업을 발견하고 진정성 있게 그 길을 걷다 보면 돈이 나를 따라온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Dreams come true라는 말을 쓰지요. 이 말을 잘 들여다보세요. 꿈이 come, 즉 온다는 겁니다. 꿈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파랑새 쫓듯이 가는 게 아니라 꿈이 나를 따라오는 거지요. 내가 업을 바르게 세우고 on the right track, 즉 바른 길에 서 있으면 언젠가는 기회도 오고 성공도 돈도 따라옵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오랜 고통의 시간을 거친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후대에 가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운명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성공의 법칙을 묻는데 이 세상에 성공의 법칙은 70억 가지가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뜻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업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일은 실패할 수 있어도 업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니,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기 때문이지요. 창업이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을 일으키고 길을 떠나는 인생의 여행입니다. 일을 하지 마시고 업을 하십시오. 그것이 성공하는 삶의 법칙입니다. 중국 샤오미의 창업자 레이주는 돼지도 태풍을 만나면 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변화를 잃고 상승 기류에 올라타야 하는 거지요. 지난 20, 30년간 비즈니스 생태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잘 나가던 대형 기업들이 몰락하고 신생 스타트업들이 급부상하는 가치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기업가치 상위 기업들은 IT 업종들이 많습니다. 1990년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웹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떠올랐고 골드러시가 일어났었지요. 미국의 넷스케이프, 아마존, 이베이, 야후, 그리고 중국의 베트라 불리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이 이때 창업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당시 다음, 네이버 등 포털이 나왔지요. 21세기로 바뀌면서 웹 생태계도 2.0 환경으로 바뀌었고 그 변화를 읽은 애플, 구글은 현재 1, 2위의 기업이 되어 있죠. 또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 등 SNS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2008년 드디어 스마트폰 시장이 열렸고 본격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비즈니스 생태계가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공유경제 기업들이 부상하기 시작했고 2010년대 들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IoT, 블록체인 등의 기술 발전이 급물살을 타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도 생겨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지능의 혁명입니다. 지능이란 인공지능과 집단지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가 인공지능 진영을 형성하고 있고 블록체인이 집단지능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둘이 융합되면서 또 한 번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인터넷이 일으켰던 변화를 지진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변화는 쓰나미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창업의 기회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웹 환경이 2.0에서 3.0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웹 3.0 환경으로 변하면 지능이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생존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품과 서비스에 지능을 장착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서둘러야 하고, 이 포인트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의 성공 사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과거 방식으로는 절대 창업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구조와 작동 원리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창업가는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변화를 읽고 통찰해야 하는 거죠. 또 넓은 시야와 열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생각을 좀 전환해야 합니다. 마케팅이란 만든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팔릴 상품을 만드는 경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한 후에 어떻게 고객을 끌어들일까를 고민하지 말고 사전에 어떻게 해야 고객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을까를 기획해야 합니다. 사업 모델이 매력이 있으면 벌이 꽃을 찾아오듯이 고객이 몰려오겠지요. 홍보하고 영업하는 방식만으로는 스타트업이 어렵습니다. 먼저 좋은 구조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창업이란 사업자 등록을 내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업을 발견하고 일으키는 작업이죠. 그런데 창이라는 한자어에 뭔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창고에 칼을 들이대는 형상이죠. 창고를 과감히 허물어야 합니다. 그 창고는 생각의 창고, 지식의 창고, 관계의 창고 등 다양합니다. 이 창고들의 칼을 들이대지 않고서는 기존의 생각, 기존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에는 용기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겸손한 마음과 기득권을 포기하는 용기. 창업은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통과 의례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알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락하겠지만 새로 변신하여 날아다니는 뜻밖의 세상은 훨씬 크고 황홀합니다. 창업의 정의를 다시 내리고 내가 익숙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창업하는 것이 뜻밖의 창업입니다. 그것이 뜻밖의 성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